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연은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어느새 부모는 뒷전이 되어버리는 현실. 그 속에서 용돈을 기대했다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 한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어머니의 절절한 외침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5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큰아들은 5년 전에, 둘째 아들은 3년 전에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면 나중에 효도받을 수 있겠지?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큰아들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영어학원에 수학학원, 과학학원까지 매월 100만 원이 넘게 나가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3분의 1을 아이들 교육비로 쓴 거예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살림 거덜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할 거야. 애들이 커서 좋은 직장 다니면 우리도 그때 효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저희 부부는 정말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못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치킨 한 번 시켜 먹는 것도 아이들 시험 잘 봤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큰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이사까지 갔습니다. 집도 훨씬 작아지고 교통도 불편해졌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큰 시련은 큰아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저 미국에서 2년 정도 공부하고 싶어요. 제 전공 분야에서는 미국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들아, 유학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2년에 한 1억 정도 들 것 같아요. 학비랑 생활비 포함해서요. 1억이라는 돈이 저희한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모두 털었어요. 친정 어머니께 몰래 빌린 돈도 있었고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큰아들 유학기간 2년 동안 남편은 야근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했고 저는 마트 일 외에 새벽 청소 일까지 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큰아들이 유학 떠나면서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버텼어요. 다행히 큰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 등록금이랑 유학비 때문에.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돼. 그때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이제 제대로 직장도 구했으니까 매달 용돈 드리며 효도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 순간만큼은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람차게 느껴졌거든요. 둘째도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저도 형처럼 취직하면 용돈 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효심이 깊은데 나중에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큰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회사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주변에서도 축하해주고 저도 어깨가 으쓱했어요. 이제 우리도 좀 편해지겠구나. 남편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큰아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적금도 다 털고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투자한다고 생각해. 아들이 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나중에 우리한테 몇 배로 돌려줄 거야. 그때 큰아들이 결혼 한 달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꼭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동안 고생시켜드린 만큼 보답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추석 명절에 용돈 봉투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큰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 마련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세금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거든요. 당분간은 용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큰아들도 옆에서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신혼부부가 집 마련이 우선이지.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5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다음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이 와서 세배는 했지만 용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둘째가 결혼하고 나서도 비슷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드릴게요. 그날 밤에 남편과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조금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아이들과 사이만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명절 때마다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했어요. 친구들은 자식들이 용돈 준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자랑할 게 없어서 듣고만 있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많았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번 달에 용돈 30만 원 줬어. 작은 아들도 20만 원 주고.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나 몰라. 그래? 좋겠네. 우리 딸도 결혼하고 나서 매달 50만 원씩 줘. 사위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어느 날 큰아들과 통화하다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매달 용돈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다른 집 보니까 말 안 해도 알아서들 부모한테 용돈 준다고 하던데. 엄마, 저도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애가 생기면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어린이집비에 기저귀 값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3년째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같은 교회 다니던 집 딸과 결혼을 했거든요. 사돈과는 원래부터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부러워요. 김은숙 장로님 따님이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린다며 자랑하시던데요. 장로님도 아드님이 그만큼 매달 용돈 주는 거죠? 김은숙 장로는 저희 안사돈입니다. 맞벌이 하면서 며느리가 친정에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나 봐요.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참 고맙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며느리가 야근할 때마다 아이를 부탁해서 제가 봐주고 했는데 안사돈은 허리가 아파서 아이 안으면 안 된다고 항상 저를 불렀습니다. 많이 서운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왜 친정에는 매달 50만 원씩 주면서 시댁에는 3년째 한 푼도 안 주는 거지? 그날 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큰며느리가 친정에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 준다는데. 뭐? 정말? 응. 교회에서 들었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도움 필요할 때만 부르고.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죠. 우리 아들 잘못인 거지. 며느리는 효녀인 거고. 남편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 일 이후로 자식들 보는 게 괴로워졌어요.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 눈치만 보게 되고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이번 달 지출이 많아서 카드값이 부족해.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 원만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생전 부모한테 용돈은 안 주면서 도움은 받으려고 하다니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해. 미안하다.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형은 유학까지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돈이 얼마인데요? 1억이에요, 1억. 저도 지금이라도 형 유학비만큼 지원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큰아들 유학 보낼 때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2년 동안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다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한테 돈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당연하죠. 형은 유학까지 보내주셨으면서 저는 왜 안 되는 건데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한테도 그만큼 투자해 주세요. 투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둘째한테 들었는데 카드값 안 도와주셨다면서요. 응. 이제 엄마도 엄마 살기를 생각해야 해.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희들도 다 결혼했고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지.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럼 혹시 우리가 용돈 안 준다고 서운해서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사실이니까요. 응,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서운해. 다른 집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그러던데 엄마 저도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유가 없어서. 알아. 그래서 엄마도 이제 기대 안 할 거야. 너희들 가정만 잘 꾸려가. 그 대화 이후로 자식들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졌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죠. 그런 날들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쥐고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제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공부 잘해야 하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하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용돈을 효도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돈을 챙겨주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안 챙겨주는 자식은 그만큼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부끄러웠던 건 제가 다른 사람들과 용돈을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집 누구는 자식이 매달 얼마씩 준다더라. 친구 영자는 아들한테 용돈 얼마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은근히 비교했던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각 집안마다 사정이 다른데 용돈으로 자식의 효를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그때야 깨달았거든요. 사실 제가 용돈이 꼭 필요해서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용돈이라는 게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의 잣대라고 여겼던 거죠.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교회 신방을 다녀온 후 권사님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식 키울 때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투자라고 생각하면 수익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운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겼다는 걸요. 그래서 자식들이 제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진짜 효도가 뭔지도 그때 알았어요. 용돈 같은 걸로 효를 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무탈하게 가정 잘 이루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효도더라고요. 큰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 화목하게 꾸려가는 것. 둘째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와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게 바로 효도인 거였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용돈을 효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요? 자기들도 살기 바쁜데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들 입장도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용돈을 기대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겠더라고요. 자기 친정은 챙기고 싶은데 시댁까지 챙기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큰며느리가 친정에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친정 부모님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시어머니인 제가 섭섭해한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우리 경제 상황을 점검해 봤어요. 여보, 우리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와? 내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당신과 합쳐서 한 18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럼 생활하기에는 좀 부족하겠네. 개인연금도 좀 더 넣어야겠어.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것도 정규직으로 바꿨어요. 시급은 조금 낮아졌지만 4대 보험도 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죠. 새로운 적금도 만들었어요. 매월 50만 원씩 3년 적금으로요.
그동안 자식들 용돈 기대하면서 허송세월 보낸 시간이 아까웠어요. 남편도 동조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우리를 챙겨야지. 자식들한테 기댈 생각 말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명절 때 자식들 보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손자, 손녀들 용돈 주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돈을 주면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주는데 너네는 왜 안 주냐? 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손자들이 좋아서 주는 거였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손자가 용돈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진짜 주는 기쁨이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도 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큰며느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밝아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요. 어머니가 편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편해야 가족 모두가 편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대를 놓으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큰아들이 어버이날에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카네이션과 함께 건강보조제를 하나 사온 거예요. 엄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엄마가 요즘 너무 독립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서요. 괜히 미안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기대를 안 하니까 아이가 오히려 더 생각해주는 거였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씩 안부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됐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 일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건강해.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예전 같으면 그럼 용돈이라도 줘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용돈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며느리들도 달라졌어요. 제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큰며느리는 가끔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해요. 어머니 멸치볶음 많이 해서 갖다 드릴게요. 고마워 며느리야. 그런데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것 하는 김에 조금 더 했어요. 예전 같으면 반찬 갖다 주는 것보다 용돈이 낫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고마웠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놀러오는 횟수가 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왔어요. 손자, 손녀들이 뛰어와서 안기면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작은 관심도 고마워지고 작은 배려도 감사해진다는 걸요. 남편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왜 진작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식들도 우리가 편해하니까 더 편해하는 것 같아. 맞아. 서로 부담 없으니까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용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니까 모든 관계가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 자식들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고마워.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너희 가정만 잘 챙겨.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안심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독립적이니까 자기들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거겠죠.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식들한테 용돈 기대하지 마. 그래야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조금은 보답받을 만하지 않아? 아니야. 그 고생은 우리가 선택해서 한 거잖아. 자식들에게 빚을 지운 게 아니라고. 이미 자식들은 자라면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줬잖아. 충분히 다 갚은 거야. 처음에는 친구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자식들에게 용돈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제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다녀요. 처음에는 동네 뒷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좀 더 높은 산까지 도전하고 있어요. 여보, 다음 주에는 설악산 갈까? 좋지. 단풍도 예쁘겠다. 저희 부부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니 어느 누구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됐어요.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적금도 꾸준히 넣고 있으니까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여보, 우리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사서 텃밭 가꾸면서 살면 어떨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우리끼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요즘 주변에서 자식들이 용돈 안 준다고 서운해하는 분들 보면 꼭 이 말씀을 드려요. 기대를 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요. 이게 바로 진짜 효도예요. 용돈으로 효를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고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한 어머니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용돈을 기대하는 마음, 정말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쏟은 사랑과 정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마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기대가 때로는 가족 관계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어머니가 깨달은 것처럼 용돈은 효도의 잣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로서는 충분히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진정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더 큰 감동과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 2막을 준비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습니다. 대신 작은 관심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배려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한 송이의 마음꽃이 당신 마음에도 피어나길 바라며 함께 걷는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